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기자회견 내용만큼이나 충격적인 것이 기자회견을 마치고서 후련했다는 윤석열의 소회지요. 의대 증원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국정과제부터 예민한 정치적 사안까지 본인의 생각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판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가상현실 속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국힘 연천에서 보인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복지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렇게 발언했지요. 대통령께서도 이런 현장의 중요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곳을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고, 지금도 다음 주에도 응급의료 현장을 또 방문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상급종합병원이 문제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빅5만 보시면 안 됩니다. 병원 전체를 보시게 되면 갔다 오신 곳이 부천의 심장만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 또 대전에 있는 2차 병원, 또 권역 외상센터처럼 큰 응급 환자를 다루는 부산의 3차 병원, 또 지방의료원, 또 청주의 2차 병원, 또 서울 경기도에 당연히 큰 빅5급에 해당하는 그런 대형 병원, 여기를 골고루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고, 거기서 의견을 들어보면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정부한테 제안을 하거나 요구하거나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마치 지금 언론을 보면 응급실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의대 증원 발표 이후에 새로 생긴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로서 계속 일어났었던 문제고,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응급의료 현황에 대해서 한 건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기사는 아마 지금 대부분 보고 계실 겁니다. 시한폭탄이다, 셧다운 위기다, 총체적 난국이다, 붕괴 직전이다.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과장된 것이 많습니다. 연찬회에서 이주호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지요. 국힘원들이 당신들 보고와는 달리 의료 현장은 어려워하고 있다, 결사항전인 전공의를 복귀시킬 보관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주호는 6개월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말했고, 이에 의사를 적으로 보느냐는 일부 국힘원들의 지적을 받고 사과했다는 거지요. 자, 6개월은커녕 6일 만에 지지율 폭락으로 정권이 망할 판이지요. 또한 의료대란으로 한동훈이 자리를 뜬 것처럼 국힘 내부 역시 동요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의료대란이 정권 종료의 트리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겠지요. 박주민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벌거벗은 임금님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의료대란에 대해 현장을 좀 돌아보면 괜찮겠다는 것을 느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사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우리와 다른 나라에 사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은 응급실 갈 일이 없어 현실 세계를 전혀 모르는 겁니까? 의료 대란은 이제 재난 수준입니다. 지난 6월부터 응급실 뺑뺑이로 목숨을 잃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0대 급성 심혈관 환자는 15개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해 끝내 목숨을 잃었고, 서울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로 팔다리가 잘리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서울과 경기 모든 병원에서 거절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임신부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출산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응급실 408곳 중 진료 제한이 발생한 곳은 5곳, 1.2%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궁에 살면서 아첨하는 신하들의 말만 듣다가 벌거벗은 채로 거리를 걸은 임금님 이야기가 무척이나 낯설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현생을 사십시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이현주 최고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윤 대통령 2차 국정브리핑을 보고 더 말해 무엇하랴, 입만 아프다. 위대한 정신승리라고 밖에 달나라 사람인지 딴 나라 사람인지 경제인식, 의료대란, 체해병 사건, 김건희 듀얼백 등등에 대한 현 국민의 아우성을 본인에 대한 환호성으로 착각하는 상황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런 경우를 보고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우화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채널A는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마친 윤석열이 참모들에게 선거 없는 지금이 개혁을 추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 대통령이 브리핑 직후 나에게 부여된 소명은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개혁에 도전하고 이를 완수하는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지요. 이런 과대망상에 충원은커녕 대통령을 우화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자들만 남았겠지요. 노정면 원내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바보 대통령 만들기를 중단하십시오. 거짓말과 허튼 소리뿐인데 만족했다니 국민까지 바보로 보입니까? 국민 분노를 유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해 대통령실은 만족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부 평가도 만족이고 대통령 스스로도 만족했다니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는 고백입니까?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일본 굴종외교, 친일 매국적 역사관을 지닌 인사들의 중용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데 국정 브리핑에는 일본을 턱밑까지 추격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온갖 경제 지표를 요리한 대로 주물러서 대단한 성과로 포장하는 장깨도 유치하지만 일본 턱밑 운운이 어떤 그림을 연상케 할지조차 몰랐단 말입니까? 일본 품에 안겨 일본 턱밑에서 아양 떨고 있는 한국 대통령, 훌륭한 만평 소재를 대통령실 스스로 던져준 꼴입니다. 거짓말도 작작했어야 합니다. 무리하고 일방적인 의대생 증원에 대해 얼마든지 열려 있었다. 인원 조정이 무조건 안 된다고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다. 어느 정도 증언이 필요한지 내라고 하면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른바 2,000명 묻지마 증언 방침 때문에 의료계의 반발이 고조되던 지난 4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은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담화가 만우절 거짓말이었단 말입니까?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내년 증원 규모를 1,600명 수준으로 조정한 것 또한 일방적이었습니다. 짐이 정했으니 따르라는 식으로 밀어붙여놓고 이제 와서 남 탓을 하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은 일말의 창피함도 모르는 기계인간입니까?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올 때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의료 대란을 우려하는 국민들을 향해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는 게 제일 좋다는 훈계를 했고 자신은 지역병원, 전문병원, 상급병원 많이 다녀봤다는 잘난 체도 했습니다. 지난 봄 몇 군데 가봤을 뿐 의료 공백이 붕괴로 진행돼 온 최근 넉 달 동안 대통령의 현장 점검은 전무했습니다. 친일 매국을 드러낸 인사 참사에 대해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고 말한 대목도 한심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조종당하는지도 모른 채 시키는 말만 그대로 한다고 여기는 국민이 한둘이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을 잡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사회수석 말대로 병원을 찾은 윤석열의 모습을 지지할 국민이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의 회동에서 비공식적으로 논의될 의료 대란의 결과를 윤석열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또한 의료 대란으로 폭망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자신을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검찰총장에 앉혀준 문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는 패륜적 망동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올지 윤석열은 알까요? 지지율 20%대 붕괴는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